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우리 어제 수업 마지막에 버추얼 호스팅 작업 완료하고 실제로 뚫어놓은 포트대로 들어왔을 때 각기 다른 페이지가 잘 나오는 것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쵸? 한번 들어가 볼까요? 127.8010 들어가면 사이트 1, 8011로 들어가면 사이트 2. 그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8012로 들어가면 사이트 3이 나오는 것까지. 우리가 실제로 웹루트 폴더를 되게 증설해서 되는 것까지 확인을 좀 했는데,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아주 간단한 문제 하나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알려드리면서 뭐 새로운 개념도 살짝, 개념까지는 아니지만 좀 아셔야 되는 내용 살짝 한번 다뤄보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건데,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뭘 하나 올렸습니다. 새로 고침 해보시면은 하단에 이미지 문제 로고 주소라고 되어 있어요. 자, 로고 주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를 뭘 해볼 거냐면요. 얘는 그냥 주소거든요, 주소. 그냥 이렇게 우리 크롬 브라우저에다가 주소 치면 그냥 구글 이미지 로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그냥 갖다 쓸 수 있게 로고, URL, 주소 URL을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간단합니다. 이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잠시만요. 띄워드릴게요. 자, 그냥 전체 화면으로 하죠. 우리가 이걸 할 거예요, 이거. 자, wget을 통해서 이 주소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받아요. 자, 다운로드 받는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리눅스 안쪽 세상에서 wget을 통해 우리가 만든 웹서버에 접근을 했을 때에도 index.html을 다운로드 받았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지금 그런 게 없었던 폴더 안에 index.html이라는 친구가 생기면서 그 친구를 뭐 캣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었고 이런 작업을 해봤어요, 우리가. 그것처럼 이제 wget이라는 그 리눅스 안에 들어있는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면 얘가 UI가 없어서 화면을 못 그려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설치, 다운로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 그냥 사용하시다가 어떠한 링크를 클릭을 했는데 얘가 이제 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페이지가 못 뜨고 갑자기 다운로드 됐다고 뜨는 경우가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으셨을 수도 있고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제 얘기가 뭐 어떤 말인지 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원래 우리가 어제 만들었던 웹루트 폴더의 index.html 이 친구들도요. 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니면 다운로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얘가 그 해당 주소로 들어왔을 때 이런 주소로 들어왔을 때 얘를 화면에 그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게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적절한 예시가 되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그냥 화면 보세요. 지금 이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여기 안에 빔으로 하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안 되네. 이게 이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냐면 이 브라우저가 그냥 단순히 인식했을 때 화면을 못 그리는 상황이 되면 그때 얘도 설치를 하게끔 해요. 그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보여드리기에는 예시를 만들기가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그냥 그런 개념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쨌든 브라우저는 일단 기본은 다운로드예요. 지금 얘는 UI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운로드를 받으면서 바로 화면에 그려질 뿐인 거지 원래 기본은 항상 다운로드입니다. 근데 리눅스 안에 있는 wget은 애초에 UI가 없는 애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고 UI를 그 화면을 그리지 못해서 그냥 다운로드까지만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wget을 사용해서 이 주소를 치시면 이거는 수업 페이지에 공유했으니까 복사하실 수 있겠죠? 사용해서 치시면 얘가 다운로드를 받을 겁니다. 받은 그 파일을 우리 웹루트 폴더 안으로 가져가야 되고요. 가져갔을 때 제가 파일명도 바꾸게끔 해놨죠? 이 메모장을 참고해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접속했을 때 실제로 화면에 잘 나오는 것까지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를 지금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제 같이 화면 보겠습니다. 아직 다 못하신 분들은 스탑 해주시고 화면 설명 들어주세요. 사실 이게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라 아직 그렇게 능숙하게 빠르게 다루지 못하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인 거예요. 여러분들 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같이 한번 해볼 거고, 일단은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우리가 wget이라고 하는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쨌든 얘를 세 가지를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얘를 받아서 적용시키는 방식이 당연히 여러 개가 있겠죠. 한 곳에 몰아놓고 얘를 옮겨도 되고, 아니면 각각 이 경로에 들어가서 얘를 받은 다음에 이름만 바꿔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많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그냥 편하신 거 고르시면 됩니다. 우리가 파일 옮기는 거 이런 거 배웠죠. 뭐였어요? MV도 가능이고 CP도 가능해요. CP는 복사라 이제 그 기존에 게 남겠지만 어쨌든 둘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적절하게 배웠던 명령어를 활용해서 그냥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고 우리 웹루트에 넣고 얘가 잘 뜨는지 확인하면 되는 이런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저는 얘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실 때는 그냥 이렇게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주 간단한 건데 실제로 이거 접속할 때 차이를 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퍼블릭 안에 pp라고 하는 폴더를 다 똑같이 만들 거고요. 그 안에다가 이미지를 넣을 거예요. 그러면 퍼블릭 다음에는 index.html이 아직 있지만 그거 말고 폴더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거고, 그 폴더 안에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고, 이런 식이겠죠? 이 상태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얘를 옆에다 좀 띄워놓고 저도 이걸 보면서 해야 되니까 가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웹이라고 하는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볼까? 일단 저는 pp를 만들어야 되니까 pp를 먼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mkdir 리커시브 넣어야겠죠? 아니다, 넣을 필요가 없겠네요. 이미 퍼블릭까지는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상대 경로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으니 사이트 1에 퍼블릭 안에 pp를 만들 거야. 자, 그러면 저기 안으로 들어갔을 때 pp가 있겠죠?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파일은 아무것도 없고요. 여기다가 구글 한번 받아볼까요? 지금 사이트 1로 들어온 거니까 구글 받는 차례 맞죠? 얘를 복사 하나 한 다음에 wget 하고 입력 받으면 못 받았다고 뜨네요. 뭐가 문제니? 다시 뭐가 문제일까? 이거 수업 페이지에 드린 걸로 저도 다시 복사를 해볼게요. 제가 옮기는 이 문제에 써있는 이 주소가 얘가 살짝 잘못됐나봐요. 얘로 했더니 안되고 수업 페이지에 있는 걸로 했더니 되네요. 이걸 살짝 실수했나 봅니다. 어쨌든 200 우리 확인했으니까 정상적이구나 확인해보고 ls 보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이 파일명 그대로 쓸 거 아니니까 이거 그대로 쓰게 되면은 여기서 얘 띄우려고 할 때 저거 쳐줘야 돼요. 말도 안 되게 번거로운 일이에요.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파일명을 바꿀 건데 mv 그래서 구글 얘를 g.png로 바꿀 거야. 그러면 이제 g.png만 남아있겠죠. 여기까지 어려울 거 있나요? 딱히 없죠? 자, 그리고 나서 저는 좀 위로 올라간 다음에 웹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어디서 하나 크게 상관은 없긴 하지만 여기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웹에 있는 사이트 1에 있는 퍼블릭 안에 있는 pp 이 친구 자체를 그냥 카피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붙어야겠죠? 그리고 얘를 웹에 사이트 2에 퍼블릭 안에다가 복사해서 넣어주겠습니다. 그럼 저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이트 2에 퍼블릭에 pp 만들어졌죠? 이 안에 뭐 있어요? g.png 있죠? 얘는 필요 없잖아요. 지우면 되겠네요.
그쵸? 이거 어렵나요 지금? 그냥 파일 이제 폴더 하나 복사한 거고 그 폴더 안에 있는 불필요한 파일 지운 거고 사실 아까 처음에 PP를 아예 복사해놓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쭉 이어서 하고 이번에 이렇게 하고 그냥 저도 이제 생각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하나 더 하죠. 여기로. 근데 이번에는 사이트 2를 복사한다면 굳이 지울 필요도 없는 거니까 이걸로 복사 하나 해주고 그럼 저기 들어가 보면은 당연히 pp까지 되어 있을 거고 여기 안에서 pp 있는 거고 들어가 보면 이 안에는 없는 거고 그럼 pp라고 하는 폴더 다 만들어 놨고요. 그럼 지금 사이트 2 들어온 사이트 현재 3이죠? 3 들어온 김에 카카오 로고 한번 받아 버릴게요. 상태 체크 200 문제 없겠죠? 받아줬을 거고 이거 MV를 이용해서 k.png로 바꿔주고 그럼 이제 k.png 들어있을 거고 자 이제 다시 또 사이트 2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안에 퍼블릭 pp까지 가서 자 없으니까 wget 수업 페이지에 있는 네이버 로고 이번에 svg죠? 얘를 봤습니다. 그럼 여기 들어있을 거고 이거 mv로 바꿔주면 되겠죠? 얘가 n.svg 자 문제가 없겠죠? 구성은 끝났어요. 폴더 안에 그냥 파일 내려받은 거고 내려받은 폴더를 우리가 이름 바꾸는 작업 다 끝난 거니까 들어가 보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은 8010 다음에 슬래시 하나 하고 아까 메모장에 써드린 것처럼 얘가 없어야 접속이 될 거예요. 그쵸? 8010 다음에 g.png가 바로 나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여러분들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면 g.png가 어디 들어있어요, 저는? pp 폴더 안에 들어있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앞에 127.0.0.1 이거 우리 윈도우에서 리눅스 안쪽 세상 그냥 못 가니까 윈도우 세상에 뚫어놓은 포탈 타려고 지금 여기로 가는 거죠. 그 다음 8010 포트 이것까지 입력하면은 해당 포탈 탈 거고 이 포탈 타고 쭈루룩 넘어가서 리눅스 안쪽 세상에 있는 누구랑 연결된다? 웹서버 안에 80 포트랑 연결된다. 여기까지죠. 근데 이 80 포트도 그냥 엔진엑스 안에 80 포트로 연결된다 보다는 이제는 80 포트로 운영되고 있는 웹 루트 폴더로 간다가 좀 더 맞는 개념일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80 포트 웹 루트는 경로가 어디까지죠? 웹에 사이트 1에 퍼블릭 여기까지 아닌가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IP를 입력하고 포트를 입력하는 이 행위가 여기까지가 이 퍼블릭 폴더 안까지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이 퍼블릭 안까지 들어와 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블릭 안에 누가 있어요? index.html이 있죠. 근데 걔는 생략이 가능하다 그랬죠. 기본이었으니까 우리가 설정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퍼블릭 안으로 들어와서 index.html을 그냥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서버 IP 플러스 포트만 입력을 했을 때. 근데 저는 g.png가 퍼블릭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의 실제 폴더 경로인 pp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웹루트가 있어요. 이 폴더 안에 모든 파일을 다 이 폴더 안에만 넣어놓을 수는 없겠죠. 이 안에는 폴더가 또 있을 거고 이 폴더 안에 또 다른 애들이 들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얘를 못 보여준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이런 애들을 보여줄 수 있는 방식이 이렇게 이 뒤에 요청 주소를 추가해 나가면 된다.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이 웹루트 폴더는 우리가 요 안에다가 뭘 넣어놓든지 간에 결국에 하나의 폴더 개념으로 사용이 되는 거였으니까 우리가 그 폴더 안에 파일을 찾아가려면 그 폴더들이 경로로서 요청 주소로서 입력이 돼야 된다.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pp를 따로 한 겁니다.
다음에 8011로 가서 n.svg죠? 네이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8012로 가서 k.png죠? 잘 나온다라는 거죠. 이렇게. 진짜 폴더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주소를 치는 과정도 우리가 그 폴더를 찾아가기 위한 경로를 입력해주는 요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폴더 안에 가둬놓은 걸 꺼낼 거면은 그 폴더 경로가 필요하다. 근데 서버 IP 입력하는 부분과 포트 입력하는 부분까지가 우리가 설정한 웹루트 퍼블릭이라고 하는 친구를 찾아오는 경로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요거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입력했는데 나는 퍼블릭 안에 pp까지 가고 싶어요. 그럼 애초에 웹루트 폴더 경로를 여기까지 잡아야 돼요. pp까지. 만약에 pp가 아니라 나는 사이트 1까지를 웹루트로 놓고 여기까지 들어왔을 때 사이트 1만 들어가게 하고 싶어요. 그럼 애초에 이 퍼블릭은 없애고 사이트 1까지 웹루트 설정을 그렇게 하면 돼요. 경로 설정을. 이해되실까요? 네, 그런 개념이 있어요. 너무 간단한 문제였는데, 자, 이제 이 친구가 우리가 방금 이제 이 문제를 풀면서 리눅스 안쪽에서 wget으로 받은 다음에 이걸 또 그 해당 폴더로 옮기는 과정 혹은 우리가 그 폴더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얘를 직접 내려받고 이름 바꾸는 과정 이런 거 했죠. 이게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되시지 않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윈도우 세상 바깥 세상이에요.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파일을 옮길 수 있다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윈도우에서 흔히 파일 옮길 때 드래그 앤 드랍으로 옮기듯이 이런 게 가능하다면 편하지 않을까요? 되게 편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상황 이 푸티 가지고 작업을 하는 이 상황에서는 윈도우에 있는 파일을 리눅스로 옮기는 게 가능해요? 이거 안 되죠? 이거 왜 안 돼요? 자, 애초에 지금 우리가 푸티로 원격으로 접속해 있는 이 리눅스 세상 어떤 세상? 안쪽에 있는 버추얼 머신 안쪽에 있는 안쪽 세상이죠. 리눅스 세상. 그럼 지금 우린 푸티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안쪽으로. 근데 윈도우는 어디 있어요? 바깥에 있죠. 그렇죠? 여기 있는 거를 여기로 무슨 수로 가져올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식대로 여기 워크가 없네. 잠시만요. 워크. 자, 우리가 흔히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방식처럼 얘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된다면 너무 좋겠죠? 안 되겠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애초에 지금 여기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우스 포인터가 바뀌었어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여기는 될까요? 안 되죠. 이거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말고 애초에 푸티를 연결하려고 하는 이 컨피규레이션 상황 당연히 안 되겠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이건 모르실 리가 없어요. 당연히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다 유추할 수 있는 건데 자, 진짜 아예 방법이 없으면 우리는 이 리눅스라는 서버를 다룰 때 너무 많이 귀찮은 일이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린 지금부터 그거 좀 배워볼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리눅스 가지고 서버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간단하게 파일 옮기는 작업은 푸티 가지고 안 해요. 실무에서도 안 해요, 이거. 얘 가지고 파일 옮기는 거 안 합니다. 애초에 윈도우에 있는 거 가져오지도 못하는데 못하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우리가 만든 그 파일을요, 복사를 따가지고요, 리눅스 환경에 가서 그걸로 파일을 만들고요, 붙여넣기 하고요, 저장하고 나와서 얘를 읽을 수 있게끔 변경해줘야 돼요. 왜냐면 바깥 세상에서 못 들어가니까. 근데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이 서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코드를 약간 바꾸고 싶다고 했을 때 코드 한 줄 바꾸는 것 때문에 너무 번거롭지 않나요? 그죠? 잠시만요.
죄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능하게 하는 친구를 배워볼 거다 라는 건데, 이 친구를 배우려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언제? DHCP 배울 때. 동적할당, 다이나믹 호스팅 컨피규레이션이었나? 컨피규레이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 친구. 컨피규레이션 맞나? 아무튼 그런 DHCP라는 개념을 리눅스 원 과정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배우셨죠? 잘 기억 안 나도 돼요.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배웠다라는 것만 인지하고 있으면 돼요. 그때 우리가 프로토콜이라는 말을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얘가 결국엔 뭐였어요? 프로토콜이? 이거 그냥 규약, 규칙 이런 겁니다. 정해져 있는 규칙이고 우리가 이걸 따라야 돼 라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적할당 같은 거 할 때도 그 규칙에 따라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우셨을 건데, 자, 얘는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의 약속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프로토콜이라는 건 여기서 서버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친구가 될 것이고, 클라이언트는 이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친구가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상관관계 간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HTTP 이것도 프로토콜이에요. 얘는 어떤 프로토콜이냐? 웹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wget 써봤잖아요. 이거 쓸 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내부에 있는 리눅스 내부에 있는 엔진엑스 80 포트에 접근하고 싶어 라고 할 때 10.0.2.15 하고 80 쓸 수 있죠. 근데 여기다가 원래 이게 붙는 게 맞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생략 가능하죠. 그렇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저걸 넣지 않으면 이런 외부로의 접근을 막겠다라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저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략이 가능한 겁니다. 포트 또한 마찬가지. 기본 포트는 생략이 가능한 이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자, 우리가 크롬에서 네이버 들어가요. 주소 복사합니다. 이거 붙여넣기 하면 이거 붙죠. 크롬 브라우저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근데 붙는 이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생략할 수 없어 라는 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생략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이제 HT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웹 서비스 관련된 규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푸티를 가지고서, 혹은 리눅스 푸티를 안 쓰더라도 리눅스 안쪽 세상에서 이 친구를 가지고 뭐 했죠? SSH라는 친구를 가지고 얘가 뭐 하는 애예요? 얘는 그냥 리눅스 시스템 원격 제어하는 애예요. 우리가 내부에서 내부도 들어갈 수 있고 외부에서 내부도 들어갈 수 있게 푸티 같은 걸 또 쓰는 거고, 그냥 우리가 이거 리눅스 설치하고서 우리가 따로 뭐 영문 같은 걸로 내려받은 적 있나요? 없죠. 그냥 애초에 이 리눅스라는 서버는 이렇게 원격 제어가 가능하게끔 이 SSH를 그냥 기본으로 제공하니까 우리가 원격 제어를 할 수 있게 푸티 같은 걸로도 접속을 하는 거고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앤데, 자, 이런 거랑 비슷하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윈도우에 있는 파일을 리눅스 안쪽 세상으로 편하게 넘겨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친구의 프로토콜이 또 있어요. FT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얘가 이제 원격 파일 전송에 관련된 규약이에요. 우린 지금 프로토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격 파일 전송. 지금 제가 하려는 상황이죠.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원격으로 파일을 전송시켜버리는 그런 걸 할 때 정해져 있는 규칙, 이게 FTP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얘도 웹 서비스도 그렇고 원격 파일 전송도 그렇고 프로토콜이니까 맨 마지막에 항상 P로 끝나잖아요. 이게 항상 이렇게 쓰이는 단어들은 압축된 약어였으니까, 그죠? 근데 SSH는 P로 끝나요? 아니죠. 얘는 그냥 SSH, 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프로토콜 규약에 대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SFTP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얘도 이제 규약이 맞다는 얘기죠. 이걸 알려드리려고 한 건데 그럼 얘는 원격 제어에 대한 규칙인 거고 얘는 원격 파일 전송에 대한 규칙인 거고 얘는 웹 서비스에 대한 규칙인 거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파일 전송하고 싶은데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안 되겠죠. 그런 겁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 이 프로토콜에 대한 건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제 요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윈도우에서 리눅스 세상 가고 싶을 때 뭐 써요? 사용하는 거 푸티. 푸티로 접속하기 위한 설정들은 리눅스 안쪽에서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푸티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고 있어요. 원격으로. 자, 리눅스에서 리눅스를 가려고 할 때 우리 뭐 써요? 내부에서 내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SSH라는 친구를 사용을 하죠. 애초에 이거는 서버이자 클라이언트가 같이 가능한 친구였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건 이런 친구들인 거고 저 원격 파일 전송이라고 하는 거 저거 하고 싶어서 이제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갈 거예요. 이때는 파일질라라고 하는 친구를 씁니다. 이거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근데 이 파일질라 이것만 가능하냐? 아니에요.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더 있어요. 프리 이게 SSHD인가? 뭐 이런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프로그램이에요. 우리가 파일질라라는 것도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그냥 프로그램인 거고 얘도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게 가능하게끔 이런 규칙을 지켜서 이런 걸 가능하게 할 수 있게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는 그 중에 파일질라라는 걸 배워볼 겁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고요. 일단 무료 버전이 생각보다 잘 되어 있고 유료 버전도 따로 존재하지만 그걸 쓰지 않아도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질러라고 하는 친구를 사용을 할 건데 얘를 쓰면 이거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려는 궁극적인 목적 얘가 가능해요. 파일질러를 사용하면. 그래서 우리가 파일질러라는 프로그램을 좀 설치를 해볼 거고요. 얘를 설치한 다음에 어떻게 접속하는가 이런 연결 같은 걸 좀 알려드릴 거고요. 연결한 다음에 실제로 파일을 옮겨가면서 이거를 한번 실제로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말씀드린 게 실무에서도 얘로 파일 옮기는 거 안 한다 그랬죠. 못 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파일질라 이런 친구가 없으면요. 우리 회사에 있는 개발용 컴퓨터들은 웬만하면 윈도우나 맥 같은 거 쓸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코드를 막 열심히 짰는데 여기로 못 가져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가져갈 수 있게 편하게 할 수 있는 파일질라 설치부터 해볼 겁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하다가 이렇게 합시다. 자, 크롬 브라우저 여신 다음에 파일질라라고 치세요. 영어로 쳐도 되고 한글로 쳐도 돼요. 어차피 같은 결과 나옵니다. 자, 얘가 검색을 한 다음 보면은 더 프리 FTP 솔루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니까. 그래서 그냥 메인 이거 처음으로 나오는 이 페이지 그냥 들어갈 거예요. 자,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얘를 쓸 겁니다. 얘.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다운로드 파일질라 클라이언트라고 되어 있고요. 다운로드 파일질라 서버라고 되어 있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서버랑 클라이언트 우리가 흔하게 이 수업에서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클라이언트는 어떤 역할을 했죠? 제가 아까 전에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클라이언트는 서버한테 요청을 보내는 역할 그리고 그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을 주면 받는 그런 친구고요. 서버는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을 받아서 일 처리해주고 응답해주는 역할. 이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이에요. 그럼 우린 지금 윈도우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리눅스로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에서 리눅스로 요청을 보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도착지가 리눅스잖아요. 우리는 이런 거 하고 싶어라고 리눅스한테 부탁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당연히 클라이언트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 서버를 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눅스한테 그러면 이 서버를 받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클라이언트를 사용해서 리눅스한테 리눅스가 이미 갖고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를 사용해서 이 클라이언트로 리눅스한테 그냥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능을 써서 파일을 옮길 겁니다. 자, 일단 이 클라이언트 클릭해 주시고요. 클릭하고 들어오면은 이렇게 한 번 더 페이지가 바뀌는데 여기서 이거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아마 파일질러가 맥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혹시 맥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은 이건 구글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맥에서 파일질러 설치 이런 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뭐 된다 안 된다 뭐 되면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 이제 윈도우 64비트 이걸로 설치를 할 겁니다. 아 이게 또 떴구나. 자, 이런 게 뜨면은 딱 봐도 얘네들은 프로가 붙었잖아요. 그리고 뭐가 다 된다고 막 많이 체크가 되어 있죠. 유료예요. 여기서 그러면 매뉴얼이 있고 그냥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 그냥 받을 겁니다. 그냥.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다운로드 한번 눌러주시면 설치를 진행을 하고요. 이렇게 이건 꺼주시고 자 이거를 기다리면서 쉬는 시간을 한번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설치 이어서 좀 진행하고 추가적인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